일단 전재수 위원님, 하도 제가 정치인들한테 속은 게 많아가지고, 정말 사퇴하시길래 뒤가 구려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정치인들한테만 속았나 뭐. 뭐, 그렇지. 근데, 믿는 구석이 있으셨더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었다. 사퇴를 해야 되는데 눈치 보여가지고 아직 일이 남았는데 요거 하다 요렇게 걱정할 요 시점에 때려주니까 당당하게 엑소더스 하신 걸로 보이는 상황이 좀 있어서 관련된 증거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윤영호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10일 통일교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고 통일교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한학자 특별보고에 적었다고 주장을 했지요. 자, 그런데 전재수 장관께서는 구조가 간단하다. 돈과 시계가 나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의혹을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같은 시각, 그러니까 통일교가 우리 행사에 참석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그 시각에 부산 북구의 한 성당 본당 60주년 기념식 미사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박 증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통일교는 뭘 믿고 그 행사에서 강연을 했고 심지어 금품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았냐라고 하는 내용을 진술을 했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진술을 했었던 윤영호가 그 진술을 회피하고 제3자의 증인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MBN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줬다는 게 아니고 준 걸 봤다는 거를 윤영호 본부장이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준 걸 본 것도 아니고 준 걸 봤다는 말을 듣고 윤영호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제3자다. 현장에 그런 현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영호가 아니 애초에 내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게 아니고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건네는 것을 봤다는 의미로 진술했던 거다. 만났다며. 어머니도 만나고 줬다며. 근데 만나질 않았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럼 이런 내용들을 던질 때, 자, 나경원이나 권성동이는 뻔히 선거 시점에 만나가지고 청탁한 게 비스무리하게 맞아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전재수하고 정동영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인지 2020년인지 잘 모른다며. 응? 실제적으로 정치 일정이랑 아무 상관없이 야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놓고, 물론 전재수는 그때도 의원이긴 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명확한 물증이라든지 증거 없이 이런 방식으로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을. 법정에서. 그것도 특검한테 대고.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제 근데 이게 그 전에 특검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8월인가에 특검에 가서 윤영호가 얘기를 했던 게 이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터지지가 않다가 지금 터진 거, 지금 언론 보도로 터진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해서 통일교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단체 이런 데는 없애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 그 말이 나오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면 통일교에서 약간 압박한 게 아닐까. 야, 민주당 니들도 있잖아. 우리 시키지 마. 우리 해산시키지 마. 민주당하고 엮여 있는 거 다 찾아봐. 라고 해갖고 다 찾았더니 이제 그 안에서 찾은 거예요. 정동영 한 번 방문해서 누구 미팅하고 감. 커피 마시고 감. 미팅하고 감. 그 다음에 전재수 과거에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음. 뭐 요런 방식으로 갖고 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자신 있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면은 사실 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장관직에 사실 조금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이 있어서 장관직 던지고 나오는 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바로 부산시장으로 가실 거다. 그래서 특검과 상관없이 경찰이 이 수사본부를 별도로 차려가지고 지금 윤영호를 직접 만나서 대질신문하러 갔어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뇌물죄로
해갖고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이 시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018년이면 넘어간 거고요. 2020년이야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효 넘겨갖고 뭐 처벌 안 했네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올해 안에 끝나려고 신속하게 갖고 만나서 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가서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통일고 누구 다른 제3자라도 현재수한테 물건을 줬다고 돈을 줬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너한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내부 인물이 누구냐라고 추궁을 했는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윤영호가. 되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공소시효 7년이고 2018년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7년이면 25년이죠. 네,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인데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그냥 돈만 준 거.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입니다. 근데 대가성을 할 게 없잖아. 전재수 의원이 당시에 뭐 해가지고 뭐 해저터널 찬성 이렇게 한 것도 아니 오히려 반대라고 하면서 SNS에 아니 올렸잖아. 나는 그때 기사를 보고 오해한 게 행사에 참여하고 강연을 했다. 600명 이상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압이라도 받았겠지. 몇 푼이라도. 라고 제가 이 짧은 소견에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간 게 아니라 그러면 전제 자체가 틀린 거냐. 마약 범죄인데 마약이 없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결론은 윤영호가 아무 말이나 한 거다. 왜냐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한 거다. 이 얘기도 윤영호가 기억해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떠들어요. 이거 하면 민주당이 압박받습니다 하는 용도로 꺼낸 거야. 문제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다 연관이 없고 2018년, 20년 요때인데 지금 나경원이나 뭐 권성동은 실질적으로 선거 때 만나갖고 행위를 했으면 그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증거와 녹취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경원은 나도 돈 받은 거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너한테 돈 받았다고 물어봤냐고. 너 펜스랑 그거 할 때 펜스 와갖고 모임할 때 네가 어레인지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윤석열도 통일교 행사 갔잖아 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통일교는 절대 뭐 이거는 윤석열만을 국진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한반도 전체 평화를 위한 거였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도 제안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았어. 근데 통일교 행사에 이재명은 없었는데? 없었어. 왜냐면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전에 얘기했던 장본부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참석을 해달라고 펜스랑 한번 만날 약속을 잡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부산 유세나 뭐 지방 유세에 집중하라고 그걸 못하는 사이였고 이렇게 한번 정진상한테 제안만 해봤을 뿐이지 실제로 마음은 윤석열이한테 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중심으로 단독 회담도 시키고 만남도 하고 인터뷰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이 그림을 만들어냈으면 그걸 나경원이 지가 어레인지를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법정에서 녹취로 나와버렸다니까. 돈을 받은 문제는 그거는 차후에 찾아봐야 돼. 나경원이가 그 건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딴 건으로 받았는지 돈 말고 용역을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건 나경원이 직접적으로 통일교에 연루된 게이트에 연결돼 있단 말. 이건 뇌물 사건이 아니에요. 정치에 종교가 관여했냐에 돼 있는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나경원을 포함해갖고 금품 받은 국회의원들 이번에 나온 5사람들 특검하자고 나서고 있어요. 금품 받은 거 없다 이거지. 우리가 금품 얘기하냐고 지금. 하여튼 뭐 전재수 의원 이야기로는 윤영호는 일면식도 없고 시계를 차본 적도 없대요. 30 이후에는. 근데 시계를 받았다고? 그리고 말이 자꾸 달라져. 뭐 4천만 원에 시계 2개라고 했나? 그러다가 뭐 2천만 원에 시계 하나라고 했나? 하여튼 말도 달라지고 시기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그 성당에 있는 사진까지 나왔기 때문에 윤영호가 하는 말 지금 단독으로 내는 언론들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 지금 이미 한 번 무너졌잖아. 이거 전재수 장관 아니라는 거 무너졌잖아. 다른 거는 또 그러면 오케이 할 수 있어? 그거 맞다고 할 수 있어. 윤영호가 그냥 뭐 썼다고 하더라. 윤영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그거 다 뭐야.
단독으로 내보내는 거,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을 단독으로 내는 거, 이거 언론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관련됐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통일교안에는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리스트가 반드시 있기는 있습니다. 나는 언론사 안에 통일교 관련 인사가 있는 것 같아. 어디나 있겠지만 분명히 민주당 정권도 통일교하고 같은 사업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때 사업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찾아내려고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읊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있는 시기에 그 사람들 이름을 읊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줄 수가 없고 지금 민주당에 압박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일 거야. 오히려 옳았구나 잘 됐구나. 부산시장이다. 이번 기회에 해물탕을 끓이자 해신탕을 끓이자 할 만큼 온갖 수박과 호박과 낙지가 디글디글한 그런 명단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사안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진짜 뭘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의원으로서 받은 거고 지금 정권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 기수나 진수 이런 사람한테 줬는데 그거를 막 장부를 뒤지다가 민주당 인사 전재수 비슷하게 나온 건 줄 알고 얘인가 보다라고 엉뚱한 놈한테 중괄 갖다가 보고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민생당 소속이었으니까 또 민주당하고 정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때는 또 백수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천원권 간 것도 솔직히 좀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 정동영 입장에서는 왜? 산악회하고 대접 좀 받으려고 관광 비슷하게 가갖고 나 정동영입니다 그랬는데 본국엔 불러주지도 않고 백수세요? 이러면서. 백수세요? 커피나 한잔 하고 가세요. 그리고 와서 서에서 얼굴만 보고 왔다는 거지. 대접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윤영호도 정동영한테는 돈도 안 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썩어나든 당신한테 줄 돈이 어딨어. 그런 거 치고 보면 정동영 의원은 제 얘기 잘한 거예요. 네. 통일교가 어떤 종교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서 한창 아베가 총격 살해당하고 나서 통일교 관련 보도들이 막 나오면서 자민당 내에서 연루 의원들이 엄청나다 수백 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언론에서 계속 연일 보도를 하면서 비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판 보도를 하니까 통일교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홈페이지에 딱 뭐라고 올려놨냐면 언론 니들 자중해라. 우리가 니들한테 우리 돈 안 준 줄 아냐. 니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그거 깎아? 협박하는 성명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본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새끼들이 언론을 상대로 협박을 하네? 이러면서 까라. 이러면서 극한으로 치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우리가 장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거 까잖아? 그럼 니들 언론은 멀쩡할 줄 알아? 라는 거를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협박하듯이 밝히는 애들이에요. 숭악한 애들입니다. 결론은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통일교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해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통일교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지켜줄 사람이 없어. 지금 윤영호가 계속 이렇게 말할수록 엉뚱한 소리 하면 할수록 거기에 진짜 관련된 사람들은 통일교 없애고 싶어 할 거거든 더. 그래서 돌이켜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일정에 빚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사람을 먼저 끊어내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럴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봐요. 과거에 이러한 이 정권 차원의 또는 당내에 있는 주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람 구해줘야 됩니다. 이 사건 덮어야 됩니다라고 해갖고 진짜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덮고 넘어갔던 사례들이 우리 돌이켜놓고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엄중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협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먼저 깝시다. 먼저 조사하고 빨리 하세요라고 진짜 조사시키고 까볼 수 있는 게 되려고 하면 진짜로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 연결고리나 그런 빚이나 아니요 대통령님 저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제 목숨 달린 일이니까 해주셔야 돼요. 이러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니야 할 건 해야 돼라고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고 하면 진짜 정치적 빚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처음이야 이재명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본인의 혼자의 능력으로 지금의 대통령 자리를 따내지 않았어요. 물론, 민주당이 있어서 가능했고, 이재명 지지하는 지지 인사들이 있어서도 가능했습니다만, 이재명은 개파라든지, 기존의 거대 세력이나 또는 같이 연합하자고 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떳떳할 수 있고 그의 말이, 그의 결정이, 그의 행동이 맞다라고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국민들의 힘인 거예요. 전재수 장관은 그래서 부산시장이 이제는 될 것 같다. 유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와 관련된 건으로 더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뭐 행보가 이어지게 된다고 치면, 드디어 부산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럼 부산 탈환이 가능한 상황이 오게 된다고 치면, 이제는 진짜 다시는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하고 박빙으로, 또는 이 대선이나 지선이 있었을 때, 그렇게 지역적인 패배를 당할 때, 정말 부산시장이라도, 경남도지사라도 민주당 인사가 있는 상황의 선거였다고 치면 그렇게 애석하게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신의 과오 때문에 또는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내던지고 대선 출마를 한다고 했던 경남도지사나 성추행으로 해갖고 그 자리를 날려버린 부산시장 같은 그런 과오를 다시 민주당이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전재수 장관의 이와 같은 검증은 이분이 진짜 깨끗한 정치인이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세옹지마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원호 구청장, 성동구청장 뭐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재수 장관 칭찬했던 거를 막 기사에 올리면서 이재명을 찍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 잘한다는 걸 인정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재수가 무슨 친명이야. 정원호도 친명은 아니잖아. 친노. 그래, 권양준 여사 정무실장이었어. 사실 생각해보면 전재수 진짜 꼴 보기 싫은데 부산에서 당선돼서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실정이었잖아. 진짜 마지막 남아있는 친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껄끄러운 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써가지고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면 칭찬해야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 칭찬을 했다? 그렇게 해서 뭐 부산시장이 된다 하면 실력으로 지금 해수부 장관으로도 실력으로 사실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잘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